이 내용을 보시고도 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건축 담당 공무원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요. 공무원도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했는데 그 내용도 잘 나는 수긍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제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관련된 법령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늘어지고요. 기간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 해체 공사에 관련된 국토교통부 주요 질의 답변을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해체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22년 8월 4일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해체에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된 좀 민감한 사항들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질의외신 3개를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는 해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 해체 신고 대상 여부인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 즉 철거 공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요 질의외신 답변 3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중에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 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는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해체 신고 대상인지를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건설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또 장기간 이 골조만 이렇게 방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을 새로 인수해가지고 다시 철거를 해서 새롭게 사업을 할 때에 그 오래된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부 답변을 보시면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에 사용 승인 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공 전의 건축물이죠. 그래서 준공 전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 해체 허가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나 건축법 등에 따라서 해체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에서 말하는 해체 허가 신고는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해체 허가나 신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오래된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해체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도심에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이 만약에 15층짜리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을 해체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로 해체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뭐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나 건축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체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해체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담당 건축과 공무원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령이 모든 부분을 다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법령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외신도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민감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당 공무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무원의 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대수선, 용도 변경 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수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부분도 해체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 해체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리모델링 하거나 또 멸실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고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령에서
해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요약을 하면은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테리어 공사, 그냥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철거하는 거죠. 일부분만 철거하는데 그 일부분의 철거의 그 부분이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선에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많죠. 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거나 또 주요 구조부를 뭐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 먼저 어느 부분을 철거를 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고 그 철거에 관련된 내용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이 부분은 대수선 신고나 대수선 허가 대상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 관리법에 허가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 어느 부분을 철거를 할지 그리고 그 철거 부분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이 안 된다면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처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 이 벽을 철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내력벽은 뭐냐? 구조적인 벽이 아닌 거죠. 구조적인 벽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보면은 기둥식이 아니고 이 벽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기둥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아파트의 실을 구해가는 이 벽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내력벽이라는 겁니다. 내력벽. 이거 상당히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철거하면 안 됩니다. 내력벽은. 내력벽을 일부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는 뭡니까? 대수선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구조안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조적인 벽이 아닌 비내력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분이 화장실 같은 이 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벽. 화장실 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내력벽이 되거든요. 이런 비내력벽을 해체할 때에 건축물 관리법의 대수선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는데요. 자,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바로 대수선에 관련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디테일하게 대수선의 해당 여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을 보시면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내력벽인지 내력벽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먼저 기존 건축물의 구조도면을 봐야겠죠. 구조도면을 보고 그 철거하는 벽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겠죠. 자, 그런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도면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진단하는 이 안전진단을 받고 이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이 대수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이 해체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체 공사와 관련된 주요 질의답변 3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해체 공사를 할 때에 이 내용을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도 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건축 담당 공무원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요. 공무원도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했는데 그 내용도 잘 나는 수긍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제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법제처 질의회신 관련된 법령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늘어지고요. 기간도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체 공사에 관련된 질의 답변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